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중견기업 현장 재직자입니다.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습니다. 20대 후반도 장담 못하는데 30대라면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고민사연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30 중반, 한국 나이 34살에 이제 접어든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그동안 음, 자영업 했어요. 자영업을. 요식업 했는데 요식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장사 같은 거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어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은 중견기업 생산지 목표로 잡고 싶은데 저보고 갈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안 되는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 쪽으로. 그분이 어떤 그런 의지는 알겠지만 의지하고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견 생산직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이 힘들고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중견 정도 되면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음, 제조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예전처럼 잘 되지 못해요. 거의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사람 안 뽑다는 게 아니에요. 뽑긴 뽑아요. 근데 정말 가련적으로 적게 뽑는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용고가 나오면 정말 경쟁률이 박 터집니다. 100대 1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예, 심한 게 뭐 300대 400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30 중반. 거기다가 뭐 직장 생활, 그리고 제조 경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교직금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스펙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제조업 회사들이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를. 예. 요즘에 생산지도 경력을 따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요. 예. 그 생산직 준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 많으면 잘 안 뽑아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한다고 얘기해도 안 뽑아져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공장 같은 것도 나름의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예. 보통 공장에서 30 중반이 보통 회사에서 좀 중간 레벨 정도 됩니다. 예. 보통 한 20대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보통 그 공장이 사수가 돼요. 사수가 돼. 예. 보통은 이제 한 공장에 취업해서 한 4, 5년 되면 보통 하나를 맡아서 하거든요. 약간 군대랑 비슷해요. 이 생산직이 좀 군대라 보시면 돼. 보통 우리가 군대를 한 20대 초반에 가잖아요. 한 20살, 21살. 이때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좀 나이 많은 신입이 들어오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 그런 경우 있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밖에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한 20대 중반에 들어오신 분 있잖아. 그런 후임이 들어오면 사실 힘들어요. 갈구기도 좀 그렇고. 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약간 아무리 군대가 좀 삭막하고 그래도 약간 나이 대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군생활 겪어봤으면 알 거예요. 예,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이제 후임이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공장도 나름 위기 질서가 있고 약간 군대처럼 굴러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공장의 사수인데 나보다 많은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오면 과연 사수의 말을 잘 들을까요? 보통 우리나라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한참 어린 그런 이제 선배 오더를 잘 따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있으면 좀 대우받아 그래. 상당수의 사람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상당수가 그래요. 예. 내 어린 친구한테 욕먹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 위기질서가 깨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뽑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견 정도 되면 보통 공장 인원수가 한 300에서 한 1000명 사이 됩니다. 많죠. 예. 그 안에는 나름 위계질서 같은 게 있는 건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약간 좀 그게 뭉개져요 이게. 예.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뽑아요. 그리고 이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예. 기본 스태미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거고 교대 근무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는 안 좋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를 먹은 사람이 더 버거워요 이게. 예. 남자들도 사실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교대 근무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지고 교대 근무 부적응해가지고 퇴사한 사람도 있거든요. 대기업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어떻게 일은 정했는데 밤새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불면증 시달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퇴사한 분들 1년에 몇 명씩 있습니다. 예. 그 주위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고 한다는 게. 저도 교대 근무를 좀 오래 해봤는데 나이 먹을수록 버거워요 이게. 회복 속도가 더디고 좀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이 해본 사람도 알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신입으로 써주는 곳은 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적게 뽑잖아요. 요즘은 뭐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막 100명씩 뽑는 경우 잘 없습니다.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아니면 한 명 뽑는다거나. 그러면 그 인사팀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어리고 스펙 좋은 사람, 좀 시켜먹기 좋은 사람을 더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중견을 거의 못 들어갈 겁니다. 중소도 힘들 수 있어요, 중소도. 그럼 중소 가면 되지 않냐? 중소도 갈 수 있긴 한데 중소도 요즘에 자리가 많이 없어요. 중소도 요즘에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너무 늦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시기도 안 좋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생산직이면 대체적으로 지원자 꽤 많이 몰립니다. 중소랑 비교해서 무조건 급여나 복지 차이가 커서요. 34살에 생산직 경험이 없고 교대 근무 경험도 없다면 진짜 가능성 낮아요. 특히 교대 근무 경험도 없고 생산직 경험도 없고 30대 중반이면 힘들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중견하고 중소하고 차이 큽니다. 뭐 대기업 중견도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 중견 차이보다 중소 중견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견 정도만 해도 일본 일종의 어떤 복지나 급여도 나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 보통 중견 정도 가면 떡값이라고 하죠. 사여금이 있습니다. 사여금과 성과급이 있어. 예. 보통 중견 정도만 되더라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입니다.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중소는 사실 잘 모르잖아. 공장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중견 정도 되면 그 보통 지역의 향토기업이에요. 향토기업.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유명한 회사입니다. 대부분. 예. 근데 중소는 잘 몰라. 어느 회사 다니고 있다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중견은 바로 압니다, 이게. 그럼 중견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뭐, 급여도 더 세고, 복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중견 정도만 돼도 어떤 복지가 있냐면 이제 그런 거, 의료비 지원 있죠,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뭐 다치거나 병원 가면 이제 인당 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직자 중에 뭐 와이프나 애가 다쳐서 병원 가잖아. 그 병원비가 안 나와요. 이게 보통 한 중견 이상 되면 예,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유치원이나 이제 뭐 애들 뭐 어디 보낼 때 유치원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회사에서.
쫓겨내는 거죠. 중견은 이 정도 있습니다. 중소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는 사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받는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중견 정도 단임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중견 같은 경우에 자녀가 대학생이면 학자금 지원이 돼요. 학자금 지원. 네. 그러니까 학자금을 회사에 대줍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3분의 2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학기당 한도 한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 힘이 되겠죠. 등록금이 이제 부담이 더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대기업은 보통 전액 지원이에요. 대기업은. 웬만하면 전액 지원이고, 중견은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뭐, 장기 근속자에 한해서, 뭐, 순금 같은 것도 주는 거 있어. 중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중소는. 뭐, 장기 근속 10년 하면, 뭐, 5돈, 매달 하나 주고, 20년 하면 뭐, 10돈짜리 뭐, 예, 금두꺼비, 예, 금돼지 같은 거 줍니다. 아니, 황금 열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줘요. 요즘 금값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자녀들 뭐, 가족들 있잖아요. 뭐, 콘도 여행권 같은 거 줘요. 예, 장기 근속자한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복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중견 정도 되면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중소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노조가 없습니다. 뭐 찾아보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중견 정도 되면 웬만하면 노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용 노조도 있긴 하지만 노조가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노조가 있으면요, 내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 겪으면 그 조합원한테 얘기하면 돼. 예. 나 대신에 편 들어주는 게 보통 노조입니다, 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회사에서 내가 억울하게 잘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못 잘라요, 이게. 노조가 있는 것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물론 그 노조들이 막 갑질해가지고 회사한테 압박 줘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긴 한데, 노조가 있으면 든든하죠, 이게. 근데 모든 노조가 다 문제 있고 다 이렇게 갑질하는 건 아닙니다. 네. 노동자 입장에서 노조가 있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웬만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다 다쳐도 보통 이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나 기본급 같은 거 다 지원됩니다. 일을 안 해도. 왜 일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다리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허리 같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보통 회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출근 안 해도 회사에서 어떤 치료비나 근무 안 한 만큼 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견 정도만 돼도 사실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웬만하면 잘 안 자릅니다. 중견 정도만 돼도. 네, 안 잘라요, 이게. 그러니까 잘 다리기만 하면 사실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런 중견도 요즘엔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왜냐, 중견도 요즘에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뽑아요. 사람이 잡코리아에서 저희 지역에서 중견인데 현대기아 1차인데 대부분 용역통에서 뽑네요. 보통 2차 벤더 쪽은 이제 공개 채용이 잘 없습니다. 공개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보통은 이제 그 1차 벤더 이제 안에 있는 그 용역 회사에서 뽑혀가지고 거기서 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실성이나 이제 계약 기간 채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그 2차 벤더 정직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즘에는 아마 정직 전환 잘 안 시켜줄 겁니다. 요즘에는. 예. 현기 1차도 요즘에 좀 어려운 데 많아가지고 잘 안 시켜줄 거예요, 이게. 보통 영역 출신들 정직 전환시켜주려면 자리가 있어야 돼, 자리가. 남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남는 자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만두기 때문에. 예. 그 1차 밴드 일하는 그 생산지 직원들이 안 그만두기 때문에 좀 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운이. 예. 갑자기 뭐 공장에 잘 돌아가서 자리가 많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만둔 사람이 많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리가 거의 안 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영역으로 들어가면 아마 정직 전환이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중년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돼. 예. 앞으로 더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 많고 특별한 스펙이 없으면 사실 서류도 통과하기 힘듭니다. 서류도. 서류에서 필터링 되거든요. 서류에서. 아니, 서류를 통과해야 뭐 인적성 보고 뭐 면접 보고 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어필할 건데, 서류에서 안 뽑아주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근데 서류를 통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는 나이도 어리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공장 경험도 있다. 이러면 그 사람 뽑아주죠. 객관적으로. 아무튼 나이 먹고 무스펙이면 사실 요즘에는 아마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 많이 힘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